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상승세를 띠기도 했지만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가까운 하락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611선까지 빠졌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11선까지 빠지면서 양 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장중한 때 1470원대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트럼프가 관세에 관해서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내놨죠.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는 M7을 비롯해서 기술주들 탄력을 좀 받았는데 우리 증시는 탄력이 계속해서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후장 들어서 낙세 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는 삼성전자 위크였다면 이번 주는 또 현대차 위크로 보이는데요. 투심에 영향을 준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장입니다. 3월 들어서 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총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직생을 외쳤죠. 그리고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의선 회장은 직접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늦게 진입한 것이 맞다. 근데 늦게 진입한 만큼 차근차근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현대차의 타운홀 미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삼성전자의 사직생, 죽을 각오로 일하자라는 이 각오는 좋지만 약간의 구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등은 아닌 것은 맞지만 2028년이 돼서는 테슬라가 1등이 될지 중국 기업이 1등이 될지 본인들이 1등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정의선 회장은 간밤에 아주 중요한 선물을 들고 왔는데요. 미국에 투자를 거액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210억 달러, 한화로 계산했을 때 무려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생산한다고 그럼 우리도 선물을 줄게. 현대차 관세를 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를 찾아달라라는 아주 친화적인 발언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인지 오늘 시장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주가가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한 계단 위를 올라선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쉬어갔던 현대차 기아가 드디어 꿈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차가 전공법으로 미국 관세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들어가서 만나보시죠.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는 86억 달러, 부품과 물류와 철강 쪽에는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쪽에는 6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능력은 약 5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 엘라바마와 조지아 공장의 설비 효율에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고 제철소를 건립함으로써 앞으로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210억 달러라는 이 투자 규모는요. 현대차 그룹의 역사상 단일 국가 대상으로 했을 때 최대 투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결심을 한 듯 보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사실 투자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제 현대차는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생산 프로세스를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성차 생산, 소재 공급, 미래기술 개발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미국 현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하나 찝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이미 연간 100만 대의 차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나서 앞으로 120만 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만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만 수요가 약 170만 대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지 생산 비중이 이제 57%에서 무려 70% 이상 확대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70%를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미국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인들이 원하는 차량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만큼 사실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는 없겠죠.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술 개발이라는 것 그리고 자율차 주행이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테슬라의 오너인 CEO인 일론 머스크도 직접 나와서 다 좋은데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테슬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많은 전기차 기업들도 비슷할 테고요. 많은 완성차 기업들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할 텐니다.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현대차가 미국으로 간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있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기술 발전에 있어서 조금 더 선두주자의 느낌의 스탠스를 좀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혁신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술 개발. 현대차는 미국 앱티브와 합작한 모셔널의 이 로보택시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일 테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싸움인데 현대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보스턴의 다이내믹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AI 연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랩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인데요. 몇몇 증권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을 조금 더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이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을 볼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물론 현대차라는 기업도 좋지만은 사실 자동차 생산만 봤을 때 자동차가 판매되는 것만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좀 사랑하는 그러한 최근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아를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인 기아가 탑픽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기아가 이제 앞으로 4월에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발표를 할 텐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의 주가 상승력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 환경의 개선이 기대가 되는 기아와 현대모비스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꽤 오래 쉬어갔습니다.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사실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 업사이드를 봤을 때는 기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체인의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가 있습니다. 이 네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현대차가 미국에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이번 이슈가 주가의 변곡성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현재 주가는 부정적인 이슈를 충분히 반영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 이슈는 이제 다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매번 많은 증권사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면은 많게는 1,000억 원까지 영업이익에 좀 손상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노이즈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을 거였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기아 그리고 앞으로 현대모비스까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큰 현재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세가 이어질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현대차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장에서 종목 그리고 업종을 움직이고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소식입니다. 미국의 31조 통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룹주, 자동차주, 부품주까지 동반 강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현대차 그룹 앞으로 4년간 미국에 약 31조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러한 대규모 투자, 분명히 장단이 있겠지만 일단 트럼프 관세 불안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서 미국 내 직접 투자로 관세 불안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현대, 기아 그룹주 동반 강세 보입니다. 이 같은 현대차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힘입어서 현대공업, 아진산업, 화신 같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춘 자동차 부품 종목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대공업은 또 미국 북미의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에서 대규모 ESS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된 건데요. 폴란드 브로츠와츠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내 ESS 배터리 현지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줄 만한 뉴스 인데 주가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대 강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이처셀 소식인데요. 미국의 FDA에 혁신 치료제 지정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 이어가고요. 장중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이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적 치료제는 임상시험 결과가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입증돼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조인트 스템은 중증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세계 최초 자가지방률의 중간염 지방 줄기세포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휴림로봇은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감사보고서 지출이 좀 지연되면서 주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불안을 좀 해소했습니다. 다만 감사보고서 의견 적정은 회계 처리 기준으로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됐음을 의미할 뿐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휴림로봇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30억 원이었고요. 영업 적자로 49억 3,8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이슈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현대차의 투자 관련된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현대차가 어제 일단 그 200억 달러의 미국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현재 작년 기준으로 북미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요. 판매 대수로는 한 170만 대 정도를 일단 북미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의 결정은 일단은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좀 회피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이제 동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위대한 기업으로 지켜 세우면서 이제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향후 50억 달러는 이제 철강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에 일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15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공장 투자가 모멘텀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그동안의 모멘텀을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관세에 좀 눌려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GM 관련된 공동생산 관련된 부분 이런 모멘텀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3월 말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일단 유동성 측면에 있어서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유동성 측면에 있어서도 대형주고, 그래서 수급적인 유리함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에서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UTI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핸드스 카메라 커버 글라스를 이제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난 몇 년간 이제 우리 초박형 유리라고 불리는 UTG 개발에 이제 총력을 기울였고요. 일단 미국의 코닝이라는 큰 회사에 투자를 받아서 현재 UTI의 2대 주주에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모멘텀은 일단 애플이 내년 말로 이제 출시 예정으로 잡혀 있는 폴더블 폰에 대한 부품 공급 가능성인데, 현재까지 이제 최신 언론들의 뉴스프로를 좀 찾아보면 애플이 빠르면 4월 상반기 안으로 내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의 부품 공급사를 선정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플의 UTG 공급사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도우인시스와 UTI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향후 만약에 현재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수적인 바닥 국면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UTI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상방의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동사가 이제 베트남 공장 증설 그리고 인력 충원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시장의 일각에서는 일단 공급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2만 원대 저점 확인 후에 이제 박스권이 진행 중이고,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1,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UTI에 대한 의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세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로봇 쪽으로 다시 한번 더점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영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로봇 쪽으로 저가 매수 나서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번째로는 네이처셀, 다섯 번째로는 성광밴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HLB 자리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성우 하이텍, 세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젠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쪽으로 연이은 매도가 나온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KB금융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KB금융의 주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연이은 매수가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한화비전, 다섯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현대차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엔터주 가운데서 YG 엔터 쪽으로 강력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루닛, 세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네 번째로는 HVM, 다섯 번째로는 펌텍코리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미용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고영,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하나 머트리얼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가장 많이 사고 있지만은 현재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팔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하방 압력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0원을 터치하면서 다소 불안감을 조성하고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환율의 압박이 있고 그리고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는 지난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면은 살짝 조절하는 이런 수급 정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조절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쉬어간다라는 게 뭐 조정을 또 강력하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매수했던 부분을 일부 조절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뭐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다음 주면은 많은 것들이 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일단 뭐 4월 2일 날 상호관세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공매도 재개도 있고 뭐 이번 주는 뭐 슈퍼주총 특히 내일 많은 것들이 모여 있죠. 제가 기존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주총 위크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지럽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 트럼프와 함께 서면서 이제 아주 좋은 소식을 남겼죠. 현대차 이제 관세 안 내도 된다라는 얘기 우리가 다 접했을 거고요. 많은 국가가 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11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부터 여러분들께 이데일리 TV에서 알려드리고 말로 홈런 12월 2일 날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강력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심증은 알고 있지만 확증이 없다 보니까 아직 4월 2일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점점 뭐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2일이. 그리고 하나하나 뚜껑이 열리면서 정말로 협상 카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시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리스크는 있어요.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현대차의 모든 생산 라인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것 또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해당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말이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처럼 압박을 거세게 가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해줬잖아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 뭐 단일 규모로는 뭐 역대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31조 원 투자한다라는데 싫어할 이런 뭐 국가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 국가에 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마음을 트럼프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로 살짝 넘어가서 보면은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저항 구간에 올라왔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항 구간이 어디예요? 2650에서 2670 구간. 이 구간만 오면은 지난번에 한번 저항받았던 구간이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쉬고 있는 구간. 사실은 4일째 이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또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했을 때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괜찮다. 제가 꼭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뭐 며칠 뒤에 한 번씩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왔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정말로 큰 악재가 발생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뭐 나오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살짝 밀어내린다고 해도 다시 한번 또 회복되면은 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만 안 하면 된다. 큰 그림을 그리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00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깔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1월 효과가 2월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이제 3월 한 하순 이 정도부터는 좀 쉬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중순부터 초순부터 해서 그냥 계속 쉬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때 쉬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만약에 2월 하순 3월 뭐 이때부터 안 쉬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3월 말에서 4월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온다. 여러분들 지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이 많은 이슈 중에 또 감사 보고서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공포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 기존에도 제가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죠. 요거 이중바닥선 움직임 정도 만들고 움직여도 되니까 그때까지 코스피가 잘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건강한 증시지 코스닥만 이렇게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코스피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코스닥이 쉰다고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게 아니라 코스피가 같이 키높이를 맞추려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선 더욱더 멀리 갈 수 있겠구나라고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이 넘치는 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환율은 조금 안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랑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약품 쪽이죠. 이쪽에도 이제 관세 면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뒤집는다고 해도 혹은 좋은 사례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 우리나라 밸류업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사례 아닙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럼 우리가 면제해준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제 좀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윈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반도체 의약품까지도 좀 확대되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지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뭐 체크해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업종들 그리고 연계돼 있는 업종들을 좀 잘 보시면서 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말로 없는 종목들이 분명히 오늘도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 없는 종목까지. 오늘은 이제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 섹터에서 말로 없는 종목이 나올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로 없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관세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밝혀준 만큼 오늘 시장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압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안정적인 득점을 낼 수 있는 안타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아를 골라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간밤에 통큰 투자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대응해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아를 골라주신 이유 뭘까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 얘기를 할 때 저는 제일 좋은 종목으로 기아를 항상 꼽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뭐 가장 큰 기업인 건 맞는데 세단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우리 실생활에 실용적인 차를 좀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차종이 과거에 뭐였습니까 하면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분들부터 해서 뭐 이런 모닝이라든지 뭐 소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이제 차종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경차부터 이렇게 준준형이나 이런 이제 작은 차들, 뭐 소렌토나 이런 카니발 같은 이런 뭐 대형 SUV, RV 이런 차들 쪽으로 핵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빠들의 로망이 이제 결국엔 뭐 카니발이다 이런 말도 할 정도인데요. 굉장히 실용적인 차들을 많이 만들죠. 해외로 넘어가면은 세단도 좋지만, 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들이 너무나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침투하기는 어려웠고 천천히 가성비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오히려 이제 실용적인 차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미나 유럽이나 많은 디자인상부터 시작해서 뭐 혁신상이나 이런 걸 받을 때 기아 차에 이제 이런 뭐 차종들이 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현대차도 이제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고급화 전략까지도 이제 잘 이제 통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이제 기아 쪽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전기차 5종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 이 현대차의 2가지 종류는 또 이제 쓱 이제 빠지면서 이거 중국산 제품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기아는 여전히 뭐 잘 받는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자동차 내연기관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분까지도 이제 넘나들면서 미국에서도 좋고, 유럽에서는 뭐 당연히 뭐 너나 할 거 없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중국산 자동차하고 폭스바겐하고 이런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점유율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고 미국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룹사 자체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아예 현지에서 모든 걸 다 조달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랑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총 망라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주 친화 정책, 밸류업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밸류업 쪽으로는 가장 뭐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그리고 주주총회, 그리고 미국에 가서 호재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런 기업,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기업, 어제만 해도 뭐 3천만 대를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10만 원 오늘 갭으로 넘어갔다가 음봉으로 밀렸는데 10만 원 부근 뭐 전후에 있다. 너무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 있는 든든한 안타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비중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미국향 투자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아에 대한 흐름 앞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루타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루타 갈 수 있는 종목,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110만 원 선 아래에서 좀 3월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삼바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목표주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목표주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목표주가 설정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면은 오히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무릎에 사서 허벅지에 파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에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득하게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지금 뭐 당장 뭐 20-30% 가지고 끝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고요. 생물보안법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할 거고, 지금 올해만 해도 이런 대형 빅파마들이랑 이제 계약을 하고 있다. 사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도 놀랍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플랫폼 그리고 ADC 쪽이 대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ADC 전용
생산 라인까지도 이제 완공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매출액 뭐 4조 원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따라오고 외형 성장에 있어서 계속 따라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 TSMC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바이오 쪽으로도 좀 갈 수 있는, 물론 뭐 TSMC만큼 독과점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견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루타 종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삼바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려볼 수 있는 삼루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루타 종목으로는 오늘 피롭틱스를 골라주셨어요. 유리기판계의 대장주인데 오늘 웬일인지 주가가 10% 가까이 현재 급락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삼루타로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뭐 특별한 이슈를 찾는다기보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한번 좀 쉬어가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 좀 부고 소식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쪽에 약간 추모의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뭐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이제 밀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이제 후보에 올라가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급락이 나오긴 하지만 하락이 정체되고 확실하게 여기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삼루타 쪽으로 제가 살짝 내려가지고 보는데요. 언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다시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핵심 공정인 이제 싱글레이션 쪽으로 공급을 이미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피롭틱스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업이라서 이제 진출하는 분야도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반도체, 뭐 2차 전지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를 넘나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그런 이제 다재다능함을 유리기판 쪽에도 좀 빠르게 진출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멀리 호타준족이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지금 크게 올라왔었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이면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이제 툴툴 털어내고 이제 다시 한번 뛰는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쪽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리기판 안에서 또 손에 꼽히는 종목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피롭틱스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때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홈런으로 선정된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스윙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여러분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자, 3월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이제 좀 밀려있는 종목들, 혹 1차 목표 달성하고 쉬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밑에서 이제 순위권을 이제 간질간질 이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 2, 3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계속 교체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2페이지로 우리가 딱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50% 아래 종목을 여기 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40%대 종목이 등장하면서 이제 1차 목표치를 살살 건드려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밑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마 다음 달쯤 되면은 이 순위 안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다음 달 되면은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재밌는 이런 시즌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 가야 되는 쪽은 자동차주 계속 핵심이다. 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자동차주는 제가 기존부터 여러분 쌀 때 사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급하게 사실 필요 없고 쌀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밀릴 때마다 우리 모아가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진산업 같은 경우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돌파한 다음에 2차 목표가
쪽으로 가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쭈루룩 밀려 내려오는 모양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3,000원 위쪽에만 있으면 되는데 3,000원은 그냥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3,000원 부근까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매수 안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치를 넘어간 다음에 눌림까지 나오면은 가장 좋은 구간이죠.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1차 목표치 이제 달성하는 종목을 이달에 이제 30개까지 늘려보자라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 조금 모자란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5종목 부족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 나왔고 이 화신 같은 경우도 거의 도달했습니다. 거의 도달했는데 9,950원이에요. 1차 목표치가 10,000원인데 50원. 한 호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성을 못해서 아쉬운데 규칙은 규칙이죠. 달성은 못했지만 제가 볼 땐 다음 달에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신도 그렇고 아진산업도 그렇고 미리 자동차 분주 아래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장에서 시세를 이렇게 분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콕콕 집어주시는 종목들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하이라이트로 보셨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이제 공개를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앞에 그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이런 그날의 이제 테마는 또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전력적으로 해서 제가 오늘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산일전기입니다. 이 종목 또한 이제 피로텍스전은 좀 빠르게 좀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쉬는 구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라고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땐 이제 슬슬 쉬는 구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피로텍스를 말로 내놓고 산일전기가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을 이제 뭐 2루타, 3루타 쪽으로 이제 넣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 쪽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이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세나 이런 부분 크게 영향을 받기보단 미국에서 원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변압기나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그리고 전선 쪽으로 관련된 이런 관련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보시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흔들릴 때 관심 갖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이 정말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잘 통하는 종목이라고 본다 말씀을 드렸죠. 자, 2025년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수 총 15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에서 15위면 어마어마한 대형주들 사이에서 이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주가는 12%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손실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본전만 복구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수익권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말로 없는도 뭐 어렵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 시작하면서 이제 더욱 더 이제 많은 물량을 이제 쏟아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6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6만 원 이하에서는 관심 갖고 매수를 하시면 된다. 지금 구간 전후 굉장히 좋은 가격이니까 편하게 보시고 지금도 이중바닥서 움직임 잘 만들고 있죠.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21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된다. 그럼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싸게 사시는 분들은 6만 원 이하 그리고 나는 속도가 빠른 게 좋다. 21선 올라타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뭐 7만 5천 원 그리고 뭐 9만 원 이렇게 1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종목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내려갈 때마다 그냥 뭐 싸게 계속 모아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관심 가져 보시고 추후에 제가 또 이제 1차 목표치 돌파하고 할 때마다 AS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일전기 2차 목표가 9만 원으로 만룸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짜릿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 퓨리오사 AI가 메타의 약 1조 2천억 원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백준호 대표는 24일 사내 공지를 통해 매각 협상 진행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퓨리오사 AI는 엔비디아 대비 비용 효율적인 AI 반도체 워보이와 레니게이드를 개발했으며 특히 레니게이드는 AI 반도체 최초로 SK 하이닉스 HBM3를 탑재하고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 L4CS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메타의 인수 제안 거절 배경에는 레니게이드 성능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며 자체 개발 양산이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퓨리오사 AI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투자 의향서를 받는 등 한 달 내 700억 원 규모 자금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 한편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도 퓨리오사 AI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이슈 체크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보니까 한알령 해제 이슈를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사실 거의 매주 오실 때마다 한알령 해제 이슈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한알령 해제 과연 네. 될까라고 네. 약간 이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그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이 이슈를 계속해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알령 이 해제의 이 부분은 이 중국 자체도 이 트럼프의 관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한알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한알령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한국 거 보지 마, 한국 거 뭐 K 콘텐츠 이용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중국인들이 정부가 뭔가 좀 꺼림칙하게 굴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알아서 그냥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 한 7년여 동안 그 전까지 2016년까지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콘텐츠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한류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단 1년 사이에 싹 사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알령에 대한 해제는 뭐 시작도 이제 분명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오늘부터 해제한다 이런 말이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이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뭐 애니메이션이 중국 극장에 상영이 된다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알령 해제에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이 무역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도피처로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알령 해제가 사실 이제 이슈 자체를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알령이 해제된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종목들 급등을 했다가 뭔가 뚜렷한 뉴스가 안 나오니까 사실 주가의 좀 낙폭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종목별로 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있긴 하지만은 이미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긴 한데 삼지엔터. 네. 와, 주가가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가 오른 거는 적자인데도 올랐어요. 근데 적자가 났지만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분기 실적 기준으로. 근데 연간으로 따지면 여전히 적자입니다. 여전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 4분기 때 확실하게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쓰고 그다음에 또 이 삼지엔터가 갖고 있는 IP들이 기존의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캐릭터 왕구 같은 경우는 뭐 티니핑에 나오는 이러한 뭐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캐릭터들이 뭐 사랑의 하츄핑이랑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 인형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매장이 바로 이제 나가는 출구 쪽에 준비되어 있는데 순식간에 그냥 완판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형을 사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뭐 말 그대로 막 이런 백화점에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쌈지엔터가 진출해 있는 해외에서 똑같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되고 우리나라 그 한류 물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품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열리는 건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애니메이션 너자2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친 그런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뭐 일종의 뭐 국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만큼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너자2는 이 중국의 전설을 갖고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기술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예전부터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온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축적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쌈지에서 우리 이런 쌈지의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캐릭터 IP나 또 다른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해서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으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섹터에서 이제 이러한 상품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쌈지엔터의 실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32,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일단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목표가라는 것은 올해 1분기부터 이 분기 실적을 체크해 보시면 향후 이제 증권사들도 이걸 커버리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쌈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원소스 멀티뮤스 같은 전략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게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 즉 기업 가치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런 쌈지엔터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느 순간 뭐 거의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쌈지엔터, 티니핑의 쌈지엔터가 티니핑. 사실 이전에는 유통 구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할 때에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잘 갔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인데 오늘 엔터주 다 잘 가는데 혼자 못 가요. 2.6% 넘게 하락세. 이 기업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불일 때 사서 빨간불일 때 파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빨간불에 뛰어들어 상투에 물려버리시죠. 그리고 파란불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손절매를 칩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죠.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큐브엔터를 보실 때 큐브엔터는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어떠한 아티스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 큐브엔터는 여자아이들이라는 이런 걸그룹을 갖고 있고 이 걸그룹이 예전에 그 한한령 이전에 중국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고 그게 먹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여자아이들이 여전히 재계약을 통해서 이 큐브엔터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중국인 멤버인 그 우기가 이번에 이제 중국 예능에 출연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아이들이 한한령 해제됐을 때 이 좀 그러니까 그 BTS나 무슨 블랙핑크보다도 먼저 중국 시장에 가서 공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 공연하면 몇만 명이 동원하는 이런 그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이 꽤 짭짤한데요. 거기다가 이 아티스트들이 이 개별적으로 이 중국의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출연했을 때 광고비가 우리나라처럼 10억, 20억 이 단위가 아닙니다. 중국은 웬만큼 그 광고를 크게 찍으면 전국의 성우에 이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광고비가 한 100억 단위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성공한 IP를 갖고 있으면 그 IP를 다양하게 그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것 이게 그 확인만 되고 또 이 큐브엔터의 이 여자아이들이나 여기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최근에 큐브엔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46만 주, 한 6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회사 내 정보를 가장 잘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응해서 대부분 다 주식을 받아 사들였고 이 우리 사주를 1년 동안 보유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볼 때도 뭔가 큐브엔터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을 미뤄볼 때 큐브엔터에 대해서 한번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16,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좀 짧게 방망이를 잡아오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선 16,000원 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그러니까 차익 시장 매물이나 손절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손절가를 좀 짧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큐브 엔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세 번째 기업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하실 기업인데 A스토리입니다. 오늘은 8,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을 한알령 해제를 어떻게 좀 이어보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이 회사는 한알령 기간 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전문 제작사인데요. 이름을 들어보면 시그널도 그렇고 킹덤도 그렇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는 공정의 히트를 쳤죠. 근데 이런 드라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이제 판매가 된 적이 없는 드라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알령이 해제되면 이 A스토리는 말 그대로 창고에 쌓여있는 이 필름들을 그냥 갖다 팔면 됩니다. 그러면 잡수기로 잡히게 되고요. 또 신작들도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드라마 제작인 크래시라는 작품은 나름대로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A스토리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리메이크권이 해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 6개의 날도 영국의 그 SHUK라는 데다가 이제 리메이크 판권이 팔렸고요. 네, 빅마마 같은 경우는 홍콩 TV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러한 그 한국 작품들을 갖고 기존에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송국들이 리메이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A스토리가 거기에 관련된 이 IP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 한알령이 그 다시 개방일 때 가장 늦게 오픈이 될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중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있을 때 한국 드라마가 월등히 높다는 걸 중국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제일 늦게 개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매수가 8,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도 8,000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으로는 A스토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드라마 제작사, 드라마 여러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앞으로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미디어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지난해에는 프로야구가 1,000만 관객을 사상 처음으로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가 또다시 개막해서 시즌의 시작을 알렸는데 역대 최다 관객을 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구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식품업계에서는 야구 관련 마케팅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야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빵이 또 있습니다. 바로 크보빵, KBO
오리오빵입니다. SPC 삼립에서 출시한 빵인데 3일 만에 100만 개의 판매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롯데 자이언츠를 제외한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은 이 빵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롯데 계열사 안에 삼립의 경쟁사인 롯데 웰푸드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좀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 안에는 9개 구단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가 포함된 띠부실 189종, 그리고 국가대표 라인업으로 구성된 스페셜 띠부실 26종이 랜덤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야구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와 구단의 띠부실을 모으기 위해서 빵을 사들인 결과 이러한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SPC 삼립이 크보빵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크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약 3년 만에 돌아온 캐릭터빵의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포켓몬빵과 비슷하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 제2의 포켓몬빵이 될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요 소비층이 연령대가 더 높기 때문에 구매량이 더 높을 것으로 봤고요. 크보빵의 경우에도 단가도 더 높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도 더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유통업계, 식품업계에서 계속해서 야구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영화관에서 야구를 보는 거 좀 상상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영화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에서 야구를 보면서 켈리 맥주를 보는 이런 캠페인을 하이트진로와 CGV가 협업해서 하는 건데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프로야구 주요 경기를 극장에서 단독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서 CGV와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전국의 60개 CGV 극장에서 일요일마다 2경기씩 중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신세계그룹에서도 대형 할인 쇼핑 행사인 랜더스 쇼핑 페스타를 개최하는데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지마켓, 닷컴까지 신세계그룹의 온 오프라인 주요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꽤 큰 행사입니다.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열흘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프로야구 경기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맞춰서 할인을 기획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야구 마케팅은 젊은 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유통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야구 개막 시즌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시장 자체는 사실 이렇다 할 좀 이슈가 없고 오늘 코스피는 하락세,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장 초반 비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조금 그나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저희가 같은 시간에 완성차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 밑에 있는 기업들, 밸류체인 기업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현대차와 기아가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이 많긴 한데요. 그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의견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쪽에서 25년도, 올해서부터 28년도까지 약 30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올 초에 이제 현대차가 국내에도 한 2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이제 철강에 현대차 그룹이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30조를 투자를 하겠다. 사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트럼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큰 기업이 그렇게 트럼프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대차 쪽에서 이거는 개인의 의견인 걸로. 네, 그렇죠. 지금 현대차 쪽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한 26조 원 정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주 미국의 이제 3공장이죠. 우리가 현대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로 불리는 그 공장을 세울 때
약 2조 원이 채 안 들었거든요. 1조 5천억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30조를 어디다가 이제 4년 동안 투자를 할 것이냐, 딱 자동차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죠. 맞아요. 일단은 뭐 배터리,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뭐 물류, 철강은 이미 나온 얘기고 미래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미래 산업은 아무래도 뭐 로봇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어제 사실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이제 애프터마켓 쪽에서 시간에서 이제 8%가 올랐는데 현대자동차 오늘 위쪽에서 이제 시초가에서 거의 상승을 못하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대비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나름대로 이제 MS 오토텍이나 뭐 현대고검이나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오전장에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좀 약간 좀 매물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조지아에 지을 때 사실 현대자동차 관련 부품사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제 그때는 좀 약간 이원화가 됐었는데 어떻게 이원화가 됐냐면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따라서 그 현대자동차 옆에 울타리처럼 이제 부품사들이 따라서 같이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때 같이 들어간 기업 그다음에 안 들어간 기업들의 어떤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어떤 쪽으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증설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오피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공장을 따로 짓는다던가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현대자동차 뭐 위대한 기업이다. 미국에서 부품 조달해서 완성차 만들면은 관세 없다. 그거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GM 같은 경우에 전체 미국 1등 자동차 기업이죠. GM 같은 경우에 전체 그 생산 물량의 70%를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다 만들죠. 근데 현재 이런 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과연 GM까지 어떤 손실을 주면서 멕시코의 완성차 업체들이 모든 자동차의 어떤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아이폰도 미국으로 갖고 왔을 때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었고 지금은 전 세계와의 관세 전쟁인데 트럼프 일기 때 아이폰에는 관세를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아이폰에도 그 관세를 매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의 갤럭시가 많이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뭐 관련주들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좀 가벼운 종목군들 뭐 1,000억대, 2,000억대 종목 말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은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꼽고 싶은데요. 모멘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모비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GM과의 조 단위의 어떤 그 수주를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하나 또 떠오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재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20조 원이 넘는데 현대모비스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설계를 해서 올해 양산을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파운드를 맡길 것인가는 아직은 시장에서 나오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현대모비스의 지금 차세대 먹거리를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일반 자동차의 반도체 한 3,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적게 들어가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현대모비스, GM과의 이제 수주 임박,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조지아 공장 들어갈 때 메타플랜트에 현대모비스가 부품 공장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길게 가는 섹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좀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원픽을 꼽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오늘 위쪽에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평가도 그렇고 일단 현대모비스가 가장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뭐 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그거에 대한 근거는 현대자동차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국내에도 24조 원 투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관련주들 딱 하루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도 사실 뭐 그거에 대한 반복이라고 보기는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제 의견은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른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약간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비슷한 의견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자동차 쪽으로 오늘 시세가 좀 크게 나오고는 있는데 박근혜 이사님께서는
지금 투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아직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지 앞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내가 자동차주를 보고 싶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무언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난주가 삼성전자 위크였다면 이번 주는 현대차 위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자동차주의 투심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정의선 트럼프의 31조 원 선물 안기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 회장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4년간 미국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산업 등에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전했죠. 이는 현대차 그룹이 86년에 미국에 진출한 이후로 밝힌 투자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투자 소식을 알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그룹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기업이라면서 미국에서 철강을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관세를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금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스탠스로 읽히기도 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하지만 4월 2일에 나오게 되는 이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앞두고 이 자동차와 또 반도체 쪽은 좀 떼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온 가운데 현대차가 자동차 관세를 직접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아예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직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이 적극적인 움직임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자동차주에 대한 스탠스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지난 8개월간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으면서 트럼프 1기의 경험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반등 시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수급 개선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자동차 업종 지분율 감소폭이 반도체 다음으로 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극히 저평가인 상태를 바라봤을 때 수급 개선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완성차주보다는 올해는 부품주의 시선을 조금 더 둬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밸류업 시기만큼 움직이기가 완성차 쪽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반면에 한국 부품주는 지각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차의 전장화로 인해서 다양해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지역 및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이슈, 미국 투자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쉬어왔던 자동차 부품주 쪽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시동을 걸어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볼 텐데 지누스입니다. 이미 가지고 오신 바 있는 기업이고 오늘 보니까 주가가 잘 가요. 5% 가깝게 급등세 19,900원대까지 올라가고 오늘 장중한 데는 2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세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전에 또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지누스를 맞아요.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매트리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매트리스계 그냥 코스맥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OEM, ODM으로 자체 브랜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을 이제 수출 미국 쪽에 매출의 80%가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400억인데 한때는 뭐 2조 원을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이에요. 워낙에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지누스를 왜 지금 이제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차분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상반기랑 하반기랑 매출이 극명하게 좀 갈렸었거든요. 지누스 이제 작년에 1, 2, 3, 4분기 이제 매출 보면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 2분기는 별로 안 좋았고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었는데 상반기에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재고 소진을 한 다음에 주문을 안 했죠. 재고를 소진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상반기 안 좋았고 하반기서부터 굉장히 좀 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어떤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누스 하면은 이제 기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의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프리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좀 있긴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그 멕시코에서 이제 매트리스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지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만드냐 하면은 뭐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미국 이제 인도네시아산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이제 0원으로 됐죠. 작년에 나왔고 올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2.2%의 관세를 내다가 6.75%로 관세가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상무부와 소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관세를 0%로 아예 관세가 없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동안에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한쪽에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미국 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단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3군데에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미국. 최근에 중국 쪽에 좀 약간 지누스가 미국 쪽에 평중된 매출을 좀 약간 분할시키기 위해서 중국 쪽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장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도 이제 총판 계약을 통해서 많이 좀 힘을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트 보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한 3년 동안 거의 뭐 보시는 화면 이제 월봉이고요. 주가가 거의 3년 동안 내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지루한 기간 동안 좀 내려왔는데 작년의 흐름을 보면은 상반기의 흐름과 그다음에 하반기의 흐름이 좀 약간 틀리죠. 하반기로 갈수록 러프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올해 이제 1, 2월 달 잠깐 좀 쉬어갔고 올해 이제 3월 달에 양봉 그러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해까지 1월 달까지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기술적 분석상에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거래량이 이렇게 오늘은 좀 거래량이 최근에 많긴 합니다만은 거래가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수급상에서는 뭐 기관이 산다, 아니면 외국인이 판다 이런 좀 이슈는 좀 없고 어느 정도 좀 약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크게 어떤 매수나 매도의 기조는 잡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면 작년 하반기서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서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증가세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지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미 한번 만나봤던 기업이긴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동원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주가가 1.4% 하락세, 3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기업을 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기관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네, 동원 꾸준하게 F&B도 들어오죠.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요즘엔 또 계열사끼리 또 주가가 잘 네,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까요? 동원산업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이제 동원 F&B, 동원 시스템즈, 동원 건설 보유한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주사는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주사의 움직임이 나오고 최근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지주사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동원 F&B서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원 산업 그러면 단순히 이제 참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원 F&B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최근 이제 4년, 5년의 역대 최고치 실적을 좀 갱신을 했죠. 매출이 이제 4조 4,8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800억이 넘었고, 동원 시스템즈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원 시스템즈는 한마디로 이제 식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유리, 캔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단순히 거기에서 이제 그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LG 엔솔에 우리가 보통 뭐 4680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캔 쪽을 많이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가 LG 엔솔에 올해서부터 그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캔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모멘텀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악재가 결정 지어버리면은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반등을 하는데, 동원 산업을 그동안에 괴롭히던 악재가 하나가 있었죠. 이제 2008년도에 인수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키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스타키스트 미국의 이제 동원 산업 자회사인데, 그 스타키스트가 이제 미국의 참치캔 기업들과 가격 담합을 해서 거의 10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가격 담합을 했네 안 했니 하면서 10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끝냈죠. 합의금 낼게 그냥 끝내자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무려 3,182억 원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동원 산업을 괴롭히는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데 그냥 끝났죠. 그냥 우리가 3,182억 낼게 우리가 진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소송이 마무리가 돼서 동원 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알턴니가 빠진 부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거면 동원 시스템즈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원 산업도 좀 나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동원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과거에 HMM을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동원 산업이 실질적으로. 근데 그죠,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이게 소송이 끝나면서 이제 내부 자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M&A에 좀 강력하게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평가도 좀 좋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윗부분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면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 차트에 이제 주봉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차트에 이제 주봉 차트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과거에 이제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면 밀리던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대가 지금 현 가격대 약간 아래 가격인데 한 36,000원 전후 가격인데, 계속적으로 작년 초도 마찬가지고 작년 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가격대 돌파를 통해서 그 가격대 과거에는 이제 어떤 저항선의 가격대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지의 가격대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 분석상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지금 변화가 뭔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A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약간의 변화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에 좀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들의 조정이 좀 나왔고요. 방산 섹터 역시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600선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된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의 500억 정도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이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미국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와 더불어서 현대차가 자동차 섹터들의 강세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지가 않아서 좀 등락이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좀 시소 게임으로서의 좀 움직이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시장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오늘 또 현대차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관련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한 때 1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서는 좀 음봉 전환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단기 상승에 따른 좀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나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은 분명하고 지금 미국 관세 관련해서도 자유로운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아직 매수하시 못하신 분들은 이제 조정이 나올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미국 관세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좀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이제 선별적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사실 2025년 초반부터 전해주고 계신데 어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 오늘도 주가 상승 아주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창원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 처음 나와주셨는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네요. 예. 현대차가 주인공인 것 같고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어제 미증시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아침에 개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기분이 참 좋았을 것인데 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많이 밀립니다.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매도세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유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아쉬움은 너무나 크다는 것.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목이 되는 건 거래대금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달력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오늘은 매우 두드러지는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자율주행까지 1차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 AI입니다. 자동차 쪽은 큰 틀에서는 역시나 현대차 그룹입니다.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네.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과 물류 및 철강에는 61억 달러, 그리고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3억 원 달러 수준인데 오늘 SK증권에서 아침에 일찍 리포트가 한 개 나옵니다. 기존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의 입장에서 올 한해 기준으로 이익 감소폭에 대한 추정치가 나왔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00원이다라고 하는 가정과 올 한해 미국에서 대략 60만 대 수준의 한국 공장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을 때는 6조 6천억 원, 기아 같은 경우에는 4조 1천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비용, 즉 투자에 따른 투자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라서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오늘 주가를 이렇게 올린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 보여집니다. 네. 주목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큰 틀에는 두 개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이고요. 또 하나는 로봇. 오늘 시장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도 그렇고 일반 내연차도 그렇지만은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를 쫓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기업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수준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기술력을 보이면서 시장에 진입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그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덕분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매우 좋았고요. 아쉽게 로봇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고 하는 이 산업 생태계, 특히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밸류체인을 통한 국산 부품에 대한 내재화율이 이미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대차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크게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쉽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당장 내일이 되든 혹은 모레가 되든 움직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음 의료 AI는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용이죠.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임상에 따른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것도 장기가 드는데 의료 AI와 관련된 몇몇 기업들, 대표적으로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이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와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루닌, 그리고 온코크로스, 뷰론 같은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는 또 넥스트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도 순매도로 스탠스를 전환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약세 흐름 현재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0.5%대의 약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2617.8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모습. 코스닥 역시 1%대 약세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725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엔 709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여전히 스탠스 전환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 역시 순매도세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외국인은 딱히 특징적인 흐름은 없고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입니다. 개인이 9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기관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3월 25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았다 보니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게 원래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뚜렷한 악재는 없었는데 일단 아주 선별적인 섹터로만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내리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문제였습니다. 어제 60원대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한 때는 1,47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은 어느 정도에서 했을까요? 지금 바로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 하락세 2,615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이런 이상 오르면서 1,469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0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70원대를 위협받고 있다라는 게 수급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은 무려 1.2% 넘게 내리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8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71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전과 SK 하이닉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오늘 6만 원대 이탈하면서 59,8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만 1,000원대까지 이번 주에 터치가 나왔던 삼성전자 오늘은 6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수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1.6%대 하락세 20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SK 하이닉스 21만 원대 이탈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어느 정도 심리적인 저항선의 어떤 구간을 좀 깨면서 거래 마감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LG엔솔 1%대 상승 33만 원대, 삼바 0.37% 약보합권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의 경우는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기아도 오늘 2%대 상승세 10만 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우선주보다는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이 0.49% 강보합권, 네이버도 강보합권, KB금융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대 하락세 65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로 월요일에 어제 급반등이 나왔다고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0.7%대 상승세 28만 1,500원대, 신한지주도 0.7%대 상승 나왔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낙폭이 있었습니다. 3.8%대 낙폭 기록하면서 28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사실 코스닥의 지수가 좀 크게 밀렸는데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2.8% 넘게 하락세. 확실히 시가총액 1위권의 기업이 좀 크게 밀리면서 오늘 시장 지수가 좀 위협을 받았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HLB 3% 가깝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음봉 거래 마감했고요. 5만 5천 원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4%대 조정.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좀 컸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27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도 2%대 반등. 휴젤은 좀 오래 쉬어갔었는데 오늘 시장에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클래시스 1.7%대 상승 58,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리가켄바이오도 0.7%대 상승 다시 한번 10만 원대 되찾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3.6%대 조정 나왔고요. 뚜렷한 이슈가 없다 보니 이렇게 이슈가 없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계속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수급이 나오고 있고 파마리서치 2%대 조정. 오늘 결국에는 파마리서치도 32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31만 9,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좀 부진했던 가운데 업종별로 쏠림 현상이 좀 컸습니다. 자동차, 방송, 엔터, 금융 쪽은 상승세 나타냈는데 조선, 방산, 통신, 화학, 반도체 쪽은 약세가 좀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주 초에는 시장이 좀 약한 흐름 이어가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내일장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시장이 생각보다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지금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 1차적으로 내생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치적인 리스크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공매도 재개입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는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될 건데 그 세 가지 변수 모두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 시점이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이 가장 가까워진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역시나 좋지 않았고 그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공매도 재개에 따른 타겟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당연히 알 수는 없겠으나 전반적으로 섹터 전체의 움직임을 본다면 반도체는 역시나 크게 오른 경향이 없었고 2차 전지 또한 주가는 많이 밀렸죠. 제약 바이오도 드문드문 알테오젠과 같은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방산, 조선 이쪽에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충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니까 우리가 편입하는 것은 일정 부분 어려울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매생변수로 작용할 상호 관세는 결국 4월 2일 되어 봐야 합니다. 그 전에 나오는 우리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시점에서 상호 관세가 조금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트럼프 일기에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그게 상당 부분 감소되었던 그 부분들이 바이든 정부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트럼프는 관세를 더욱 부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였지 이걸 줄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4월 초까지는 시장은 필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이 되는 거죠. 방향성이 만약에 위쪽으로 틀어준다면 오히려 변동성은 큰 힘이 될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 분위기에는 방향성은 아래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이 넘어가는 것을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역 수지가 그리 괜찮은 편이 아니에요. 불황이 혹자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와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요긴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분명 어려운 장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고요. 신규로 종목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섹터별로는 오늘 좋았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윗꼬리가 지금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슈가 우선은 마무리된 국면에서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보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눈에 딱 보이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늘 올랐어야 하는데 혹은 오를 만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르지 못했던 섹터, 제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로봇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이러한 투자에 따라 수혜가 전망이 되었던 앞서 이야기 드린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 로봇이 오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조정도 꽤나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나타날 수 있는 올해 이러한 현대차의 투자, 거기에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조정 이걸 감안한다면 로봇 섹터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장이었고 내일 장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요. 관세도 있고요. 공매도 재개까지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최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트럼프 관세 이슈가 윤곽이 좀 나올 수 있는 4월 2일까지는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우리도 뉴스 팔로우를 하면서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해주셨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로봇 섹터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종목 선별해 오셨을까요? 네, 그중에 하나고요. 클로봇이라고 하는 네.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예전부터 조금 지적이 되었던 게 밸류체인, 특히 부품 같은 경우 내재화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부품 공급률이 90% 수준까지 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95%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 70% 내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상 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관련한 하드웨어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액추에이터에 속한 감속기, SPG라든지 SPB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흐름은 너무나 좋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의외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드웨어에 우선은 집중을 하고 이걸 기업으로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SI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회사에 편입을 해서 사업의 영향은 얼마 안 됩니다. 철저하게 외주에 의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기술력이 응축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태동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봇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 중 소프트웨어에 우선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최초로 상장을 했습니다. 몇 가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나 동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카멜레온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크롬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조사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걸 모두 다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다중 로봇 제어 시스템을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에 따른 유지 보수에 따른 매출이 연간 10% 정도가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 각 기업이 생산을 해내는 게 모두 다릅니다. 4족이 되든 2족이 되든 기타 휴머노이드가 되든 물류 로봇이 되든 모든 로봇은 다 다르고요. 각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거기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 통합되는 부분이 난제였습니다. 그걸 클로봇이 지금 시점에서는 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분에 기술 경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기타 기업들에 비해서 우위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적용 로봇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고 로봇 적용 센서는 304종, 이기종 로봇 판매 적용 로봇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또한 대략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130개 이상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매출을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 덕분에 올해 실적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매출액 증가율은 연간 8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이 인구 근로자 1만 명당 도입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따른 스파, 이 판매를 총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반영되는 게 이제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거의 다 좋지 않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완제품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3분기 때는 그래도 흑자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모두 다 사라진 거죠. 그렇게 로봇 관련된 기대감이 꺾였는데 그게 1차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휴머노이드가 모두 다 다시 회생을 시켰고요.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서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따른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현대차가 당시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 그 가치가 1조 원이었는데 네. 지금 3조까지 늘었죠. 그리고 지난해 10월 파트너십 체결. 그렇다면 공식 유통, 스팟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공식 유통을 담당하는 시점인 올해부터는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만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가격 주가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주가가 오늘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22,5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봇 국내 최초로 이제 상장한 로봇 소프트웨어 상장 기업인데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의 전망을 더 좋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목표가 22,5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클로봇의 흐름 앞으로 또 주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달러 강세 현상에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62% 내린 2615.81, 코스닥 지수는 1.24% 하락한 711.2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세,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도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7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 강세 현상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고수익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주식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은 오늘 오전 현대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2028년까지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총 60억 달러로 루이지애나주의 현대제철의 신규 설비를 구축하고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동차 공장을 공식 가동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와 수천억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수천억 원대 규모로 공급하고 유럽 내 ESS 배터리 현지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고 3% 넘게 상승하다 1.21% 상승한 33만 5,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2월 결산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임박하며 의견 거절을 받은 종목들이 속출하고 상장 폐지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양은 순손실과 유상증자 철회 후 주가가 92% 하락했고 이오플로우는 미국 소송 패소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해 각각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유니온제약, 국보, 웰바이오텍, 세원 ENC, IHQ 등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0여 개 상장사도 감사 의견 비적정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이 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장 폐지 대상이 될 한 개 기업들은 빠르게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치 사업보고서를 무더기로 정정하며 당국의 감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 사업보고서를 일제히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투증권의 외환거래 수익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이번 정정으로 5년치 영업수익은 기존 공시보다 5조 7천억 원어치 낮아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정정으로 한투증권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년치를 한 번에 정정했다면 재무제표 본문 금액이 바뀌고 상당히 큰 규모라 감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